자,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천하를 손에 넣은 승자의 축배가 아주 드높게 울려 퍼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의 숙적을 향한 마지막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영웅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삼국지 제56회 그 운명의 한복판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북방을 완전히 평정한 조조는 이제 내 세상이다 하면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강동의 대도독 주유는 속이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갈량한테 연달아 패하면서 겪었던 그 굴욕을 씻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모든 걸 걸고 있었거든요. 한쪽은 축배를 들고 다른 한쪽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기분 좋게 승리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조조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가 이 정도라는 걸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지은 상징적인 건물. 바로 동작대가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게 서기 210년의 일인데요. 몇 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였겠죠? 드디어 동작대가 완공됐는데 그 웅장함이 천하를 압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업성에 있는 자기 부하들, 문관, 무관 할 거 없이 싹 다 불러 모아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뭐랄까, 조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보 같은 거였죠. 이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활쏘기 대회였습니다. 조조가 상품으로 내건 게 뭐냐면요. 최고급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전투복이었어요. 이걸 차지하려고 조조 희하의 어벤져스급 장수들이 총출동합니다. 허저, 하우연, 서왕. 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이 괴울 같은 장수들이 서로 이기려고 활시위를 당기는데 그 광경 정말 볼만했을 겁니다.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접전 끝에 이 영광의 전투복은 서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던 셈이죠. 근데 조조가 단순히 힘자랑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문인들을 쫙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 이 위대한 동작대의 위협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보아라. 바로 이때 조조의 아들 그 천재 시인 조식이 나서서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장 동작대부를 써서 바칩니다. 이걸 읽은 조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이 정도라니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시대가 아들의 재능으로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강 건너 남쪽 땅에서는 한 남자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말이죠. 네, 바로 강동의 주유입니다. 제갈량한테 번번이 당하면서 자존심에 정말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자신의 명예, 자존심, 그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주유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가도멸괴기라는 아주 교묘한 계책이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비한테 가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쪽 익주 정벌하는 거 도와줄게. 대신 거기로 가는 길 좀 빌려줘. 물론 이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익주로 가는 길을 빌리는 척하면서 길목에 있는 유비의 심장부, 바로 형주를 기습해서 낼름 먹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속셈이었던 겁니다. 자, 이 계획만 들으면 진짜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유비 입장에서는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명분도 없고요. 주유는 됐다, 이번에야말로 제갈량의 허를 찔렀다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고 믿었죠. 하지만 주유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대가 그냥 유비가 아니라는 걸요. 그 뒤에는 천하의 제갈량이 버티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갈량인 주유의 편지를 보자마자 그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이제부터 상황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사냥꾼이었던 주유가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제갈량의 대응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일단 유비한테 시켜서 주요의 제안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요의 군대가 지나갈 길목 곳곳에 최정예 부대와 명장 조은을 숨겨놓죠. 형주성은 말할 것도 없이 철통방어 태세를 갖추고요. 한마디로 주요가 파놓은 함정을 오히려 더 크고 무서운 함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주유가 군대를 이끌고 형주성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를 맞이한 건 활짝 열린 성문이 아니라 성벽 위에서 자기를 비웃는 병사들의 조롱소리였습니다. 주유의 계책이 아주 안녕하신가? 이런 식으로요. 모든 계획이 간파당한 그 순간 주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정신적인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작전 실패, 그 이상의 충격이었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강동의 영웅은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주유는 피를 토하며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대사죠. 하늘이시여, 이미 이 주유를 세상에 내셨거늘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내셨단 말입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원통함과 좌절, 그리고 한 시대의 라이벌에 대한 애증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외침과 함께 과거에 입었던 화살 상처가 그만 다시 터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주유를 죽인 건 칼이나 화살이 아니었던 거죠. 그를 죽인 건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천재,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 앞에서 그의 야망과 생명이 모두 꺾여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라이벌이란 관계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 아닐까요? 이때 그의 나이 불과 36. 적벽을 불태우고 천하를 호령했던 한 시대의 영웅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주유라는 거대한 기동을 잃은 강동원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평생의 숙적이 사라진 지금, 과연 누가 제갈량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